안녕하세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류마티스는 모든 나이에 오나요? 입니다. 20대의 젊은 여성분인데 엄마와 같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침에 관절이 좀 붓고 아프고 낮에는 조금 덜해지고 그리고 심하진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 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도 어머니와 같이 젊은 나이에도 류마티스가 오나요? 엄마는 류마티스가 없는데 관절이 아픈 적도 없고 하는데 왜 저만 아픈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좀 처음 초반에는 좀 힘들어 하셨었죠. 어떤가요? 젊은 나이에 여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완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오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그 여성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아니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느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이제 할머님들이나 연세 드신 노인분들만 오는 노인 질환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결국 이제 약을 시작하고 2살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증상이 전혀 없이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그 따님분, 여성 환자분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머님은 본인은 이제 50대가 다 돼가셨는데 50대인데 본인은 손이 아픈 적도 없는데 20살 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병이 없는데 딸은 왜 생긴 건가요? 그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여쭤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또 약을 드시고 저희가 앞으로의 예후와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좋으실 거거든요. 좋아지실 거고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나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약을 유지하면서 이제 저희가 관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신 상태죠. 빨리 오신 편이셨잖아요. 그렇죠. 관절 변형도 없고 뭐 부종만 그렇죠. 조금 있고. 네, 처음에 이제 붓고 약간 부종은 뭐 손가락 부종 자체는 좀 많이 심하셨는데 또 기관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관절 변형이라든지 뼈 손상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 진단받고 2달 안쪽에 치료를 시작하시니까 굉장히 빨리 치료하신 편이죠.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좀 더 많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나이대에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관절 변형 생기신 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은 6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젊으셨을 때부터 아프고 참으셨다가 늦게 오시니까 60대쯤에 발견됐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많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가 많이 이제 주변에 없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이제 늦게 진단받아서 관절 변형이 되신 분들은 젊을 때부터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젊을 때부터 계속 조금씩 변형이 생겨서 이제 연세 드셔서는 많이 변형이 진행된 상태고,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변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분들이 봐서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대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는 성인이니까 올 수가 있고, 그럼 10대도 올 수가 있냐? 10대 아이들이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0대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소아 류마티즘, 연소성 류마티즘, 그렇죠. 연소성 류마티즘, 소아 류마티즘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명칭이 진단명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성인 류마티즘과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칭을 해요. 또 그런 경우에 제가 또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소아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성, 그 다음에 또 다리 여러 가지 그 분류가 또 있거든요. 열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10대도 류마티스 질환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가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전형적인 증상으로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하고 붓고 아프고 낮 지내면 조금 낫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특히 한 관절이 아니라 여러 관절이 쓴 적도 없는데 대칭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은 나이와 관련 없이 주변의 류마티스 내과를 꼭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빨리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니까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증상이 조금 의심 간다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그 생각, 요즘 들어서는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진단 기준에는 2주 이상으로 증상이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진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빨리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2, 3일 아팠는데 오시고 검사해 보면 일단 염증 수치 올라가 있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6주 이상의 이제 통증과 부종이 있을 때 일단 의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일단 아프면은 굳이 뭐 검사를 해서 나쁠 건 없겠죠. 뭐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굳이 뭐 바로 하루 이틀 아프다 검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뭔가 명과 지속이 된다, 1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럴 땐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다양하게 또 손이라든지 관절이 아플 수 있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통증을 참으면서 기다려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6주 이상 기다려본다고 해서 뭐 한두 달을 아픈데 계속 꽁꽁 참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진통제만 드시다가 진통제 자체의 그 약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뭐 보통 저희가 처방하지 않는 그 일반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만 드시다가 신장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6, 8주라고 해서 그걸 2달 동안 참으실 필요는 뭐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이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보통 20대에서 40, 50대 정도의 젊은 여성분들이 더 그 빈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많이 써서 아플 수가 있는데 폐경 이전의 여성분들이 양쪽이 다발적으로 대칭적으로 관절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일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절병증하고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은 그렇죠. 손상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죠.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많이 써서 아픈 거야 뭐 좀 뭐 시간 놓친다고 해서 뭐 좀 늦게 치료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과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하는 것이 예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